생명을 구성하는 서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체계, 요거를 생명 시스템이라고 해요. 생명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이냐?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포를 볼 때 세포는 크게 단세포 생명체 그리고 다세포 생명체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볼 거예요. 단세포 생명체는 세포 하나가 뭐가 돼? 개체가 됩니다. 다세포 생명체는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우리가 뭐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 요걸 우리가 뭐라 한다? 다세포 생명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항상 단세포 생명체, 다세포 생명체는 세포의 수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자, 이때 모양도 기능도 우리가 같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돼? 조직이 됩니다. 근데 조직부터는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뭐가 될 거야, 얘들아? 기관이 됩니다.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다른 기관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뭐가 된다? 개체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독립적인 생명활동이 가능한 생명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하나의 개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직이 모여서 무엇이 이루고 조직계를 이루고요. 서로 다른 조직계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 거. 이건 누구의 구성 단계? 식물의 구성 단계이고요. 왜? 뭐? 너 그냥 거기 있어. 끊어. 뭐? 알았어, 끊어. 아니,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 자, 서로 다른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뭘 이뤄? 기관계를 이뤄요. 이런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합적 작용을 해서 개체가 되면 이건 누구의 구성 단계? 동물의 구성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갇혔대요? 물? 진상. 병리점 한 번만. 다 썼어? 나는 왔다. 교과서 한 번만 줄래? 세웅아? 통화 아니 하이스토리 안 했어? 그거지. 박승우 왜 벌써 자유스토리 메가스터 이제 다 했어? 먹었을 때 이제 집에서 안 갖고 다녀갖고. 오늘 어쩔 수 없이 저거 해야겠다. 저거 했어. 메가스터 이제 어디까지? 안 했어. 다행이다. 나 내일 6시간부터 이제 하려고. 그리고 내일 밤에 국어 좀 하고 야자 끝나고. 나 그거 못 하겠어. 아니 국어가 너무 못 가르쳐.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날카로운 질문을 이용혁 쌤한테 하잖아. 약간 오버했어. 내가 학습 때 그럴 때마다. 날카로운 질문할 게 있어. 의문의 변종에서. 의문의 변종은 솔직히 쉽지 않냐? 겨울. 최관쌤 게 어려워. 뭔지 모르겠어. 얘들아, 생명 펀치는 그냥 뽑아줄게. 보세요. 그게 빠를 것 같네요. 근데 다 뽑아준 거 있지 않아? 그때. 근데 그건 투 아니야? 아니야.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명 시스템 볼 때 우리가 세포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요 세포를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자 기본 단위, 기능적 단위로 저희가 기본 단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왜 어떨 때는 구조적 단위로 쓰고 어떨 때는 기능적 단위로 쓰는지 저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다? 세포입니다. 자, 그러면 구조적 단위, 세포마다 구조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달라요. 그리고 피부세포가 하는 기능과 신경세포가 하는 기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기능적 단위, 구조적 단위로 저희가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요거는 학교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저희 뒤에 부분에서 저희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고 갈게요. 자, 팁으로 저희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생물의 5개입니다. 저희가 생명체를 나눌 때 총 5가지로 저희가 생물을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생물을 저희가 원핵생물, 원핵생물 위에 있는 저희가 생명체를 저희가 원생생물이라고 하고요. 익숙한 이런 거좀 익숙하잖아. 원생생물 위에 있는 우리가 아이들은 총 3개의 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균계, 하나는 동물계, 세포계. 또 다른 하나는 식물계, 세포계 아니고 식물계.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로? 5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원핵생물과 원생생물을 나누는 요 기준에 대해서 볼 건데 원핵생물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뭘 하냐? 원핵세포라고 불러요. 자, 원생생물부터 동물계, 균계, 식물계에 해당하는 요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우리가 무슨 세포? 진핵세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세포의 명명하는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핵막과 세포 소기관의 다 발달 여부예요.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핵막도 있고요. 세포 소기관이 뭐 돼 있어? 발달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세포 소기관이 다 발달돼 있는 상태는 저희가 진핵세포. 근데 우리가 무엇도 없고 핵막도 없고 세포 소기관도 발달되어 있지 않는 세포를 저희가 뭐라 한다? 원핵세포라고 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원생하고 균계, 동물계, 식물계를 나누는 우리가 기준은 뭐냐? 원생과 핵은 저희가 단세포 생명체입니다. 균계, 동물계, 식물계 요 친구들은 그러면 무슨 생명체겠어, 얘들아? 다세포 생명체들이에요. 원생이니까 원그거니까 한 개 있다고. 그건 아니고 원시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약간 좀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균계, 동물계, 식물계를 저희가 나눠 주셔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요. 식물계 하면 기억해야 될 게 뭐야, 얘들아? 광합성. 다른 친구들은 광합성 하지 않고요. 유일하게 누구에서만? 식물에서만 광합성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뭐라 하냐? 독립영양, 독립적으로 스스로 영양분을 획득하는 생물이다 라고 해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언급될 때 추가로 와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빈 공간이 살짝 조금 더 있어야 되니까 살짝만 내려놓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세포를 볼 때 동물의 세포하고 식물의 세포하고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동물의 세포하고 식물의 세포에 대해서 볼 건데 어차피 문제에서는 물어보는 것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게 문제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이중막 막이 2번 쌓여있는 이중막 구조인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두 번째, 막 구조가 아닌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식물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근데 동물 세포한테만 있는 게 있나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시험엔 출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빼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중막 구조 이거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중막이라고 하는 거는 2번 쌌다는 거야.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있냐? 핵. 뭐 들어있어? 유전 물질이 있어요. 너네 몸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핵 없으면 피부 재생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핵 2번 쌓여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라고도 하죠. 네. 뭐에? 호흡을 담당합니다. 우리 몸에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 만들어야 돼요. 에너지 없으면요, 인간은 생명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엽록체, 식물, 양분 획득하는 게 뭐라고? 광합성인데 광합성 못하면 식물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막으로 저희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막 구조가 아닌 거 하나죠. 라이보솜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 있다? 라이보솜. 자,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누구 나와야 돼 얘들아? 엽록체 하나 더. 그거 액포? 아니야. 세포벽. 액포 아니에요. 액포는 동물세포에서도 저희가 나타날 수 있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벽. 우리가 주로 성숙한 식물세포에서 많이 발달하고요. 몇몇 동물세포에서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여기 교과서에 뭐가 식물세포가 있잖아. 써져 있어 그러게. 어디에? 그래서 왜 세개 외우라고 하셨어요? 거기 선생님 그쪽 뭔데요? 액포. 동물세포 없어요. 그림에는 없어요. 쌤은 그래서 3개 외우라 했어요. 그 니네 선생님. 은지쌤 진짜 도박 많고. 액포는요, 정확히는 동물세포에도 있는 액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물세포한테 액포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이스토리나 메가스토리 엔제 푸실 때 오답으로 다 틀렸다고 체크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시험에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학교 선생님 말이 맞는데 아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안 내시겠죠? 그럼 저 일단 저 2개만 외워놔도 확실하게 식물에서만이라고 했다고? 네, 식물에서만 이러는 거죠. 그 3개 있다. 이거 꼭 외워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내일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가서 내일 든 사람 있어 은지쌤께? 그냥 너 주저 오늘 명지쌤 거 들었다. 찾아. 근데 학교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좀 내일 같이 가자 7시에. 원래 그런 거 좋아하지. 무섭지 않냐? 학교 책에는 없어요.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면 저희가 자, 물어볼 요렇게 저희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들어갈 건데 저도 판사하기 힘드니까 적어진 거로 볼게요. 네. 자, 여기 봐주세요. 저희가 이게 동물세포하고 저희가 식물세포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자, 맨 먼저 가운데 항상 세포의 정중앙 중심에 저희가 주로 많이 위치해 있는 게 동그란 구, 이거를 뭐라 해? 핵이라고 하는데요. 핵 표면에는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자, 이 핵에 있는 구멍은요, 우리가 물질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통로인데 DNA는 통과하지 못하고 누구만 통과한다? RNA만 통과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이 인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DNA가 합성될 거예요. 그래서 핵 안에는 유전 물질이 있어서 이 유전 물질을 통해서 세포의 뭘 조절?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러 겹의 주머니 모양이 지금 몇 개 있어 얘들아?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주머니하고 이 주머니하고 색깔 같아 달라? 달라요. 핵에 붙어있는 주머니를 저희가 소포체, 핵에 떨어져 있는 주머니를 뭐라 불러? 골지체라고 합니다. 소포체도 골지체도 동물세포, 식물세포 동시 다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소포체 먼저 볼게요. 핵에 부착되어 있는 여러 겹의 주머니고요. 자, 얘는 물질이 우리가 이동하게 됩니다. 누구나 누구? 단백질이나 지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단지질 이렇게 쓰면 못 알아먹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누구하고 누구? 단백질과 지질이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포체는 면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소포체로만 있으면 매끄럽겠지만 이렇게 했는데 동그란 알갱이가 표면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으면 만졌을 때 우둘투둘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럼 이건 매끄러운 면이야? 우리가 거친 면이야? 거친 면. 거친 면이라는 거는 저희가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부착돼 있어서? 리보솜이 부착돼 있어서. 자, 그래서 매끄러운 면에서는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고? 지질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울퉁불퉁한 면에서는 뭐가 합성된다? 단백질이 합성돼요. 자, 이렇게 합성된 단백질은 소포체를 통해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 골지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골지체로 이동한 우리가 단백질과 지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낭에 싸서 우리가 어디로? 세포 밖으로 저희가 뭐 하게 된다? 분비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단백질의 이동 경로가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리보솜에서 뭐하고 단백질 만들고 어디로 이동해서? 소포체로 이동해서 골지체를 통해서 세포 밖으로 뭐 된다? 분비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이토콘드리아, 요게 마이토콘드리아예요.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흡을 통해서 저희가 뭐 만든다? ATP 생성하게 됩니다. 이 ATP를 통해서 저희가 생명활동을 주관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엽록체, 광합성을 통해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유기물, 뭐라? 포도당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험지는 컬러라고 흑백이라고요. 그러면 엽록체를 볼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요렇게 해서 동전이 이렇게 3개씩 4개씩 쌓여있는 구조는 누구다? 엽록체. 요렇게 해서 케첩 뿌린 핫도그 같은 건 누구라고?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리보솜, 골지체 다 했고요. 세포벽, 식물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주성분이 셀룰로스입니다. 단당류예요? 이당류예요? 다당류예요? 다당류에 해당합니다. 누구의 일종?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액포, 주로 성숙한 식물에서 저희가 많이 발달하고요. 우리가 창고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과 노폐물을 저희가 저장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중심체, 자, 동물세포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 요게 중심체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톱니바퀴가 무슨 모양으로? T자 모양으로 요렇게 생겨있는 게 저희가 중심체인데 2개의 중심립으로 구성돼 있어서 여기에서 저희가 분열할 때 방추사가 뻗어져 나와서 염색체에 부착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세포막, 물질의 선택적 투과를 조절하는데 여기서 기억할 거 세포막은 인지줄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본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누르면 들어가고요. 당기면 뭐해진다? 늘어난다 라는 게 바로 우리가 특징이에요. 넘어가기 전에 액포 한번 체크해 봅시다. 액포 문제가 뭔지 해서 액포 동물세포에도 있어요. 액포 맞아. 내 기억이 맞아. 액포는 절대 식물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이 아니에요. 균류세포에도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왜 액포가 동물에 있냐면 그 동물에 우리가 있는 효소 중에 라이소좀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우리가 세포 내에서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인데 얘가 바로 액포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 학교 선생님이 생명 전공이 아니셔가지고 지금 식물 세포에서 액포가 있다라고 너네한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식물 세포에는 액포는 없습니다. 동물 세포에도 액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로 진핵세포에서 발견되는 액포, 리소좀하고 저희 비슷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액포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노폐물 제거하는 역할 합니다. 너네
그 몸에 질병, 병원제 들어왔을 때 그 잡아먹고 그거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라이소존이에요. 잡아먹는 건 백혈구, 백혈구 내부 들어가서 그거 없애는 거는 라이소존. 자, 물질의 선택적 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가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 바로 직역해가지고 같이 볼 거예요. 집중하세요. 네. 자, 물질의 선택적 투가 보게 되면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 근데 얘네 고정돼 있다고 안 돼 있다고? 안 돼 있다고요. 인지질 보게 되면요. 머리는 저희가 친수성으로 돼 있고요. 꼬리는 뭐로 돼 있어 얘들아? 소수성으로 돼 있습니다. 머리, 꼬리 저희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막단백질 보면 얘들아 인지질의 수가 많아 보여요? 막단백질의 수가 많아 보여요? 인지질의 수가 더 많아요. 누구보다? 막단백질. 근데 얘들아 통로를 이용할 때 한 명씩 이용해야 돼? 한꺼번에 와랄랄라 들어가겠어? 한 명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물질이 이동할 때도 물질 하나씩 이동할 건데 인지질은 개수가 애초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확산이 일어나냐? 단순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져요. 왜? 인지질이 많으니까 굳이 우리가 속도에 제한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자, 근데 우리가 막단백질은요. 우리가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통로에 들어가는 물질이 있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을지라도 더 이상 들어갈 통로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더 증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 때문에 시험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인지질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하는 물질, 기체 물질이나 지용성 물질이 저희가 들어가요. 크기가 뭐한 물질들? 작은 물질들. 자, 근데 우리가 막단백질을 통해서 크기가 큰 이온이나 우리가 수용성인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딜 통해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포도당이 초분자예요. 포도당이요? 문제로 했어. 응, 초분자예요. 우리가 그 누구보다 탄수화물보다는요.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우리 인지질이 머리가 쭉 바깥쪽에 있고요. 안쪽에는 뭐로만 배열돼 있어? 꼬리만 배열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운남고에서 실제 서술형으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인지질 이중층의 모습이 요렇게 되는 데는 이유를 쓰시오. 머리와 꼬리를 이용해서. 자, 머리는 친수성이고 꼬리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막 밖과 안쪽에는 뭐가 많아? 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바깥쪽으로 향하고 꼬리끼리 맞닿게 우리가 세포막이 배열되어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인지질 이중층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도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시험 대비할 때 해당 문제 문항으로 넣을 거긴 하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여기 내용에서 여러분들 이거 하고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 거 넘어갈 건데 자, 저희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 3투예요, 3투. 자, 3투 보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우리가 확산현상에서는 우리가 뭐 포도당, 아미노산, 기체, 물질들이 이동을 했다며 3투의 주인공은 누구야 얘들아? 물이 주인공입니다.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자, 여기서 기억할 거 물질의 선택적 투과를 할 때는요 ATP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현상으로? 확산 현상이나 3투 현상으로 저희가 물질이 이동할 건데 이때는 우리가 물질들이 스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사용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3투 물이 많은 데에서 물이 적은 데로 저희가 이동하는 거예요. 얘들아 라면 끓일 때 물 많이 넣으면 싱거워요? 짜요? 싱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데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저희가 물이 스스로 이동하는 걸 저희가 뭐라 부른다? 이거를 3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으로 저희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액. 자, 세포보다 내가 넣는 용액의 농도가 뭐 한 거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용액에서 세포 안으로 물이 뭐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들어오는 물이 많고 나가는 물의 양이 더 뭐해?
적어요. 그래서 세포의 부피가 커지게 되면서 우리가 동물 세포는 빵 하고 터져요. 왜? 세포 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 세포는 풍선 같습니다. 하지만 식물 세포는 풍선이 아니라 우유팩 같아요. 터져 안 터져? 안 터져요. 빵빵하게 팽창만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밖에가 농도가 낮은 거네요, 저거. 네. 자, 등장액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농도가 똑같아요. 근데 물의 이동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하시면 안 돼요. 네. 다만 나가는 양과 들어가는 양이 뭐 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고장액 밖에 있는 용액의 농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어디로 빠져야 돼? 밖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시험에는 요거도 나옵니다. 반투과성 막. 우리가 주로 설탕을 넣어서 많이 하는데 설탕은 우리가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반투광성 막을 통과한다, 통과하지 못한다? 통과하지 못한다. 그럼 누구만 이동? 물만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 물이 적은 데에서 물이 많은 데로 가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것은 수면의 높이가 높아지지만 농도가 낮은 것은 수면의 높이가 뭐해져, 얘들아? 낮아지겠죠. 이해되셨나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네. 됩니다. 물이 여기로 빠졌으니까. 물만 이동한다고, 시민아. 이게 그게 있는 거죠, 저 가운데. 막이 있는 거야. 가면 또 여기가 줄어드니까 또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농도 평형이 돼버려요. 아, 여긴 이미 설탕이 이동 못하니까 더 잘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물만 이동할 수 있어요. 설탕은 절대 이동 못해. 시민이 이 말대로 똑같이 되려면 설탕도 같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설탕은 이동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 없다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 상투도 어쨌든 세포 말을 통해서 우리 이동하는 건데 인지질로 이동이면 막단백질로 이동이에요. 물은 어디로 이동해? 수용성이야, 지용성이야? 수용성. 그럼 단백질로 이동해야겠지. 아 이게요. 저희 막 어떤 애가 쌤한테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근데 쌤이 막 그거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걔랑 저랑 그래서 의문점 가지고 이거 물어주고. 왜냐면 인지질은 가운데 소수성 꼬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는 물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저는 준호 그걸로 배웠어가 생기고 뭔 소리야? 다는 거 보고서. 됐어요? 쌤이 자, 우리 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할게요. 난 너네 이거 한번 봐주세요. 갖고 와, 시민이. 거기 한번 로그인. 내일 너 3교시라 했지? 응. 그래 그럼 저녁 시간에 나랑 조사 좀 같이 해줘. 알겠어. 착하다. 착해. 내일 제발 부회장 붙었으면 좋겠다. 싫어 이래버려, 시민아. 아니요. 싫어, 내가 왜 이래버려야지. 도움 주는 게 좋았어. 준우 당황하게. 종이 아까 있었잖아. 아, 네. 뽑아온 거. 한번 뽑으면 안 될까요? 오타도 동욱이한테 있구나. 응, 갖고 와. 동욱아 좀 쓰자. 아니, 동욱이는 왜 숙제를 하고 나서 하려 그래, 쟤는? 쟤 이상한 애야. 인생이. 동욱이 특이해. 시민은 이거 그냥 아이패드로 보내줄까? 에어드롭으로? 뽑지 말고? 인스타 이팀을 거기. 너 인스타 이팀 하면 사연연상. 요게 6자가 길이가 몇인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30.3가요? 6자 곱하기 6자가 제곱미터인데 어차피 길이로 변환해서 이게 나오는 거기 예. 때문에 6자는 우리가 한 평 6자를 한 변의 전화기 넓이를 나타낸다 라고 끊고 6자는 기본량의 단위인 길이로 몇 미터에 해당한다. 그래서 6자 곱하기 6자는 약 3.350858 제곱미터이다 라고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 자가 몇 미터인지가 표시되면 좋을 것 같아. 자, 물질 대사는 어디 내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오늘 판사하기 되게 힘드네. 이걸 왜 이러는데? 요거를 물질대사라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요 화학 반응은 저희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누냐? 두 개지. 우리가 하나는 합성하는 반응, 다른 하나는 무슨 반응? 분해하는 반응. 그럼 합성과 분해가 일어나기 위해선 저희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1. 물질대사는 항상 누구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조건 2.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에너지를 뭐하거나 흡수하거나 방출. 또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분해도 근데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요? 네. 조건 3. 항상 단계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꺼번에 에너지가 흡수되면도 안 되고 한꺼번에 에너지가 방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할 건데, 자, 조건 1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요 효소에 대해서 저희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효소는요 생체 촉매입니다. 화학 반응을 뭐 해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도움이에요, 도움이. 근데 우리가 이 생체 촉매인 우리가 효소는요, 주 성분이 누구야? 단백질이에요. 무엇으로 구성된다고? 단백질로 이루어진다고. 근데 이 단백질이 뭐해? 좀 예민한 친구입니다. 뭐에 예민? 열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단백질은요, 단백질마다 뭐가 있냐? 입체 구조가 있는데 뭐에 노출되면? 열에 노출되면 이 구조가 뭐 해버려?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머리카락 타버리면 복구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단계적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온을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단백질은 고열에 노출되게 되면 입체 구조가 뭐 한다고? 바뀌게 된다고요. 입체 구조가 변형되게 되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냐?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불필요한 아이가 돼버린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 조건을 무조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물질 대사에는 무슨 작용과 동화작용과 저희가 무슨 작용으로 나누는데 이화작용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동화작용은요, 저분자 물질, 크기가 작은 분자들을 우리가 누가 들어와서 에너지가 들어오셔가지고 고분자 물질로 뭐 하는 과정?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에너지가 들어간다 해서 다른 말로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도 해요. 근데 왜 에너지가 꼭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는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를 뭐 해야 된다고? 붙여야 된다고요. 그럼 이 입자들 사이를 붙이기 위해서 요 사이에 누가 들어간다고? 에너지가 요렇게 들어가서 이 입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이게 바로 동화작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화작용은 요거에 우리가 무슨 버전? 반대 버전. 자, 그러면 얘는 고분자인 물질들을 내가 뭐 하는 거야? 분해할 거예요. 어떤 물질로? 크기가 작은 저분자, 뭐 단위체로 분해야 한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빠져야 되겠죠. 누가? 에너지가. 요거에 뭐야? 역순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들어있던 아이가 뭐 하게 되면서 요렇게 분해가 되면서 들어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 한다? 분해 반응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방출된다 해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자, 그러면 저희가 화학 반응 이전의 상태를 저희가 뭐라 그래? 반응물. 화학 반응이 끝나고 만들어진 물질을 뭐라 그래, 얘들아? 생성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단계적으로 요렇게 화학 반응을 진행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는 반응물보다 누구의 에너지가 더 높아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아요. 우리가 굳이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하면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여기가 뭐야? 에너지. 요거를 시간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화작용은 저희가 뭐야 얘들아? 반대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 여기가 이렇게 반응물이 있으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요렇게 반응이 계속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 생성물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 순위가 더 뭐 해야 돼? 높아야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는 얘네들의 예시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나요. 뭐 때문에 짜증난다고? 예시. 이화작용부터 외우시는 게 빠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누구? 세포호흡. 두 번째 우리가 소화 있습니다. 소화는 뭐야? 탄수화물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꾸고? 포도당으로 바꾸고. 단백질은 뭐로 바꿔 얘들아? 아미노산으로. 우리가 지질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중성지방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너네가 앞에 단원을 하고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거 먼저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야 너네가 이해하기 더 쉬울 텐데. 탄단지 핵산도 안 하고 요거를 하는 저희가 모르겠어. 글쎄 군인 같다니까. 맞아. 중성지방은 저희가 모노클리세롤. 중성지방이 지질이에요. 네. 지질의 일종 중에 하나가 중성지방. 저희가 소화할 때는 중성지방을 소화하기만 합니다. 자, 물론 글리세롤과 무엇으로 나눠져? 지방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통합과학 내용. 학교 선생님이 조금 더 전공자이고 시험을 좀 더 까다롭게 내면 글리코젠이 저희가 무엇으로 분해되는 거?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 요거까지는 내실 거예요. 아 중3대. 이거 보여줘. 무슨 화만. 이 그거잖아. 뭐였더라? 인슐린 그거. 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 누가 나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적지는 않을 거예요. 왜? 너네 100% 글루카곤 적어놓으면 헷갈리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 동화작용의 예시가 진짜 많아요. 첫 번째 누구 있어 얘들아? 광합성. 무슨 합성 들어가면 전부 다 뭐냐? 동화작용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 합성. 세 번째 DNA 합성. DNA 합성이 뭐예요? DNA가 복제된다 하죠. 언제? 간기에. 그거 전부 다 요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 세포 소기관 나왔으니까 세포 소기관과 연결시켜 주세요. 광합성 어디에서? 엽록체. 단백질 어디야? 리보솜, 라이보솜. DNA 합성 어디서 일어난다고? 핵에서 일어난다고. 요까지 같이 봐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편하겠죠. 자, 그럼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나? 마이토콘드리아. 맞아요. 세포호흡은 무조건 미토콘드리아. 이해되셨나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물질 대사예요. 절반 했어요. 이제 절반 남았죠. 누구? 효소 나왔습니다. 얘들아, 세포호흡 학교에서 했어요? 네. 아니, 세포호흡 말고 연소.